지금 전국적으로 봐보세요. 그나마 매매 시세 증감률로 봤을 때 경북 보려면 위에 없고 밑에 있어서 이걸 내려온 거예요. 위에 잘린 거 보이시죠? 데이터를 내려온 거예요. 내려야지 대구가 보여. 안 내리면 대구가 안 보여. 왜냐하면 매매 시세 증감률 쓸 때 마이너스 밑에 있으니까. 그나마 최근에는 증감률 좋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여기 끼면 여기에 지금 그래도 몇 프로 상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보려고 하면 이걸 스크롤을 내려야 돼서 제가 그걸 캡처해내라고 밑으로 내린 거예요. 대구 어때요? 지금 전국 제주 그 다음으로 대구인데 마이너스 3.31%로 아직도 매매 시세 좋지 않고요. 전세는 더 안 좋아. 마이너스 8.51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월 1일부터 10월까지로 10개월 채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8.5%면 거의 1% 조금 안 돼. 0.9, 0.8% 정도의 전세가율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럼 1%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아까 얘기를 나눴는데 0.8, 0.9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구는 사실 진짜 뭐 수성구, 범어동 막 완전 좋은데 막 핫한데 그런 데는 완전 1급지의 1군 단지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그냥 급매물을 노려볼 생각으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서 전저점 대비해서 가격 위주로 그냥 물건을 계속 본다는 위주로 미리 본다고 하면 그런 건 볼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지금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직까지. 지금도 이르다. 울산도 봐보세요. 아직도 마이너스 0.59예요. 물론 평균가기 때문에 좋은 애들은 뭐 남구 이런 애들은 조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애들 아니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에 가려면 쉽지 않고 울산도 전세가 어때요? 마이너스 7%예요. 7.4%. 아직도 좋지 않다는 거지. 최근에 뭐 울산 좀 좋아졌네 어쩐네 말 나왔지만 사실 상반기에 수도권도 좋아지고 수도권이 좋아진 것만큼 그거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지방도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는. 근데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거지. 그리고 경상남도도 조금 좋아졌잖아요. 부산, 창원 뭐 이런데. 조금 분위기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매매가가 마이너스 1.8. 전세는 마이너스 3.43. 그나마 울산이나 대구보다는 그래도 경남이 나아요. 경북도 최근에 포항이나 이런 쪽엔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근데 경북, 포항 이런 애는 하락장 오기 전부터도 워낙 힘들고 마피 뜨고 막 이랬던 지역이어가지고 맞습니다. 미리 빠졌던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퍼져서 빠진 양이 적어서 티가 들 나는 거지 분위기가 좋아진 건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 강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서울 넣어놨어요. 서울 분위기랑 울산, 경북, 경남, 대구, 부산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 봤을 때 서울 지금 시장 강도 좋을 때 44란 말이에요. 지금 44. 근데 울산 10, 경북 5, 경남, 대구, 부산은 마이너스예요. 부산도 안 좋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핀셋으로 그 하나의 단지 자극적인 것만 보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서울이 지금 이 정도 에너지였을 때 44인데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거는 아직 지방은 서울에 미치기는 서울의 좋아진 분위기랑 비교하기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속으면 아직 안 된다. 하락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확 걷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 시장 강도도 보면 어때요? 서울이 100이에요. 근데 경남, 부산, 경북, 울산, 대구 마이너스 8, 20, 25. 대구는 마이너스 73이에요. 공급 물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거지 아직도.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공급 물량이 계속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매매가를 자극해줘야지 그나마 실수요자들이 전세 살다가 이제 매매로 건너가 볼까라고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자극받을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 시기에도 전세 대란이 이제 계속 전세난이 심해지거든요.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이게 점점점 심화되면서 막 대책을 내라, 막 마라, 막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해소가 안 돼요. 민간 건설사가 우리나라 와서
지어질 그 토양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사리 되지 않잖아요. 하락장이고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올 때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이나 이런 걸로 버텨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매매가가 떨어져서 이게 올라올 때까지 그게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극이 되는 상태로 꽤 오래 갈 텐데 지금 그 분위기에서 봤을 때 아직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 이럴 때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러면 전세가 너무 갑자기 또 막 올라가니까 그럼 내 집 마련하자. 내 집 마련해라. 내 집 마련이 타이밍이다. 이런 또 뉴스가 막 자극적이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쵸. 왜냐하면 매매가는 계속 이제 저점을 찍고 내가 메리트 있는 매매가가 아니고서는 내 집 마련하면 이후에 회복해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나는 내 집 마련할 때 다 대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대출 이자를 내면서 좀 힘들어지니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그게 봤을 때 지금 전세 가격이 2024년 2월 1일에 평균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면 약간 올라갔어요. 진짜 시장 강도가 44 정도일 때 정말 요만큼 정도 올라가는구나. 데이터상에서 정말 미미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은 어때? 시장 강도 마이너스였잖아요. 하락의 폭이 줄고 그나마 보합으로 약보합으로 유지되나 정도인 거지 서울이랑 지방의 분위기 차이가 나는 거를 매매가 평균가 움직임으로 차이를 아실 수 있겠어요? 또 서울은 약간 올라간다는 분위기인데 지방은 천천히 내려간다라는 분위기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지방은 미분양이 막 쌓이네, 어쩌네, 힘드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세제 개편안 나왔을 때 지방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아직까지 또 안 줬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는 좀 뭔가 주지 않을까. 2월 총선 카드. 총선 카드로 뭔가 주지 않을까 할 때 수도권보단 지방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명확하잖아요. 수도권은 최근에 상반기에 분위기 좋아지니까 해주겠다는 거. 내려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10월에 보면 봐보세요. 서울은 평균가가 3,632에서 3,729로 올랐어요. 네. 근데 부산은 1,260에서 1,252로 오히려 소폭 8만 원 정도 떨어졌죠. 근데 경북은 그래도 602에서 608로 6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6만 원. 울산도 좀 좋아졌다고 하니까 935에서 952로 소폭 오른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분위기 차이가 나는지 이걸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네요. 최근에 전세 매물 없다, 뭐 전세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방은 아직도 전세가 올라가는 건 조금 아직 좀 요원한 분위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전세 매물이나 에너지 뜨거웠던 건 수도권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셔서 지방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매매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란 색깔이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거래량에 비해서 어때요? 상승장했을 때 거래량 분위기랑 최근에 23년도에 거래량 늘어난 거랑 어때요? 미미하죠. 진짜 얼마나 미미한지 분위기를 알 수가 있고 서울도 지금 거래량이 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어때요? 서울이 그나마 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경남이 거래가 2,000건 정도 됐는데 사실 경남이 지역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2,000건밖에 안 됐고 월평균 거래량이 6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월평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면 100% 전후가 돼야 되는데 그거의 반 정도에서 조금밖에 안 됐다는 거지. 부산도 최근에 좀 어쩌나 했는데 49%밖에 거래 비율이 안 올라왔어요. 대구는 67%. 그러니까 아직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봐보세요. 2011년, 12년 이때 진짜 금융위기 하락장 정말 심각할 때 그나마 지방은 좋았다라고 하는 거래량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어요. 얘가 좋아져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안 좋은 시기를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전에 이미 너무 많이 거래했어. 이때 에너지 여기에 원래 나눠서 평균가로 나왔던 에너지를 여기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쌓일 만큼 에너지가 쌓여서 다시 요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거지. 호랭이님 당장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기까지 시간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왜냐면 1,000만 원, 2,000만 원은 돈을 모아야지 또 집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야. 이미 쓸 만큼 여기 살만한 사람들 이미 다 여기 샀다는 거야. 땡겨 썼으니. 땡겨 썼으니까 다시 집을 살려면 그걸 내 호주머니에 돈을 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 시간이 얼마 걸릴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정말 장미빈 인생으로 너무 상승장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매일 밤 기도해요. 회복장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빨리 오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후에 거래량을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쌓으려고 하면 그 큰 흐름, 이제 시장의 큰 흐름을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꺾이는데 오래 걸렸고 하락장의 그거를 다시 상승장으로 꺾으려고 하면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걸 모으는데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든다는 거죠. 대구가 최근에 조금 22년도 하반기에 매물이 조금 줄면서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반짝하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 대구 가셨던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범어랑 수성 이렇게 좋은 애들은 벌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분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다시 매물이 증가하고 있죠. 거래량 어때요? 24년도 똑같이 수도권 좀 좋아진 것처럼 대구도 조금 거래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시 좋아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매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는 어때요?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대구. 미친 듯이 전세 매물량이 증가하다가 최근에 거래가 좀 된 거예요. 그리고 봐봐요. 얘도 거래가 이전에 비해 많이 된 거죠. 네. 똑같이. 그러니까 대구도 패턴은 비슷해요. 광역시들은 수도권이랑 패턴은 비슷하게 가. 그렇지만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나 거래 상승하는 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최근에 또 어때요? 주춤하죠. 주춤하면서 원래 서울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증가한 것만큼 내려왔는데 대구는 증가한 거에서 지금 3칸인데 3분의 1 정도 줄었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네. 3분의 2만큼의 전세 매물량이 지금 쌓여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전세가가 올라와 주면서 매매가를 자극해서 매매 수요를 자극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거래 전세 매물량을 그러면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비율이 어떤가를 보려고 또 이 수치를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온 수치가 매물량이 16,000건이에요. 근데 거래는 3,000건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물건 대여섯 개 중에 전세 거래 1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울은 한두 개, 두세 개 중에 1개 됐잖아요. 근데 대구는 대여섯 건 중에 1건이 되는 거니까 거래 회전 속도라던가 수요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배 정도 차이 나는 게 이제 보여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 차이를 확인을 하시면 좋고 지방. 대구 얘기한 김에 지방 얘기하면 지금 부산이랑 아까 쭉 봤었잖아요. 세종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좋아져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다가 다시금 분위기가 조금 꺼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근데 울산 아까 다 봤으니까 이거는 아까 위에서 봤잖아요. 네. 대전이 또 최근 분위기가 좋은데 대전, 세종, 서울 분위기 좋은 애들이랑 분위기 안 좋은 애들이랑 비교하려고 이렇게 비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대전은 좋잖아요. 62, 대구 13, 전남 19, 부산 24 이런 식으로 안 좋고 이거는 전세 시장 강도 세종 188, 서울 100 이런데 우리가 광역시급 말고 충북, 전남 이런 애들 보면 어때요? 그냥 똔똔 네. 소강 상태 이 정도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가격 순위를 보면 최근에 세종도 반등을 했고 서울도 반등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정북, 경북 이런 애들 봐보세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광주가 조금 올라왔네요. 나머지는 그냥 보합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분위기고 얘는 전세예요. 전세 거래 금액을 보면 똑같이 대전, 서울은 전세가가 고개를 들었다라는 게 확연히 보이죠. 근데 나머지는 그냥
잘 안 보입니다. 보합을 유지하는 거. 연두 색깔은 세종이잖아요. 서울, 대전, 세종 빼고는 뭐. 그냥 떨어지지 않는 정도, 조금씩 좋아지는 정도로만 가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왔거든요. 네. 리치고 데이터인데. 네. 지역입니까? 네네. 전세 매물량이 얼마나 빠르게 주냐에 따라서 향후 전세가가 얼마나 오를까, 얼마나 빠르게 오를까, 전세 매물이 어떻게 전세 시장이 바뀔까를 기대해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국 단위로 분기, 최근에 지금 3개월 정도? 3개월, 4개월 정도 분위기상 전세 매물이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북이에요. 전북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전주. 그쵸. 전북하면 전주죠. 네. 그렇게 했을 때 33%가 지금 줄었대요. 분기로. 그렇게 했을 때 거래는 1657건이 거래됐는데 매물이 2969건이래요. 물건이 한 개, 두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슉슉 빠져나가는 느낌인데요? 시장 가면은 전세 매물 없어요라는 단지도 많고 가보면 한두 개 있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평균이 한두 개. 두 개도 안 되죠, 지금. 한 개 또는 1.5개. 그러니까 매물 고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이거를 2020년 임대차 3법이 발동되고 나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나서 그때 막 가위바위보 하면서 줄 서가지고 전세 거래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비율이 어떤가를 비교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 매매 매물량 집계는 21년 이후부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세 매물이 이렇게 22년도, 21년도 한참 안 좋았을 때랑 매물량이 비슷해지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안 좋았던 시장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럼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고 있고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유망 지역으로 전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가장 최근에 월별로 지난달 대비 가장 전세 매물량이 많이 줄은 데는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세종은 오히려 전세 매물이 7% 증가했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종이 조금 다시금 전세 매물량도 증가하고 매매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7% 전세 매물량이 증가했는데 그러면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시장이 움직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세 매물량이 어때요? 바닥을 찍고 가다가 지금 고개를 들었잖아요. 네. 매물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한 달 만에 증가한 게 7%야. 근데 9월 달에 거래량이랑 매물량을 봤을 때 거래량은 1248건이고 매물량은 2200이면 어때요? 두 건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슉슉 빠져나가는 느낌. 그쵸? 그러면 아직까지는 전세 매물이 막 쌓여가지고 전세가가 떨어지거나 이걸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7% 가지고는. 네, 그러면 이후에 떨어지고 나서 매물이 물건 한두 개당 거래가 한 개 되는 수준에서 세종이 얼마나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갔냐를 확인하면 추후에 전북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서 특히나 투자를 열망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지역에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경매를 하더라도 뭐 바로 급매로 팔 수도 있지만 안 팔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서 이후에 이제 회복장이 왔을 때 내가 그걸 판다라고 하면 갭을 최대한 줄이고 싶잖아요. 투자금을 줄이고 싶으면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올 지역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챙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네요. 이렇게까지 보면은 분위기가 또 이렇게 뒤에 또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왜 지방장이 좀 먼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전에 우리가 상승장이 한 7, 8년 됐었잖아요. 그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 전세가라는 것 자체가 실수요의 가치를 인정한 거잖아요. 실수요가. 난 전세에 요만큼 가치 내고 살 거야 라고 인정한 그 가격이 그 매매가 대비 얼마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를 평가한 게 이 지수예요.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 그러니까 매매가가 100이야. 그럼 전세가가 얘는 70%만큼, 서울은 70%만큼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대신에
반대로 이거를 7년 동안의 전세 대비 저평가 지수로 보면 경북은 5% 플러스예요. 저평가. 그쵸? 경북은 5% 오히려 얘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얘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가 대비 매매가는 경북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충북도 2%로 플러스고 경남도 1%, 강원도 0.52%로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이 수도권은 고평가되어 있지만 지방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후에 규제가 좀 완화되면 지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전국 불장이 오기 전에 수도권은 막 뜨거웠어요. 근데 지방장은 천천히 올라오는 와중에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은 다 무르익어서 막 정말 꺾일 때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지방이 남은 에너지가 그 해소가 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후에 사실은 지금 원래 지방이랑 수도권은 이원화되어 있다가 지금 만났다가 다시 이원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원했을 때 수도권 장보다는 지방이 먼저 갈 확률이 좀 더 높겠다라는 전제가 이제 지방장이 먼저 안 좋으니까 규제 완화를 먼저 풀어줄 거고 전세 대비 저평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지방이 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코로나네 뭐 어쩌네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안 좋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의 일자리 증감률을 보면 지금 세종이 13%, 경기 8%, 충북 7%, 대전 7%, 충남 7%, 인천 7%로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세종, 충북, 대전, 충남 이런 애들이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시군구로 나눠 보면 성남, 수정구, 포항시, 북구, 연수구, 평택시, 하남시, 오산시, 광양시 보면 광양시가 있죠. 지방에 네. 19%예요. 네. 지방의 북구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개선되고 있는 거를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하락장에 봐봐요. 학군, 뭐 호재 이런 요소가 하락장이 안 좋으면 다 영향이 없으면 다 빠져요. 사람들이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요소가 일자리예요. 생활비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일자리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랑 관련된 직주 근접의 지역이나 이런 데만 살아남고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그쪽이 먼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요소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회복이 되고 지방이 어떤 지역을 가리고 단지를 가릴 때 이런 일자리 요소가 충분히 받쳐주는 데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유용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줄을 세우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줄을 세우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확실히. 네. 네. 어떤 파트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보면서 패턴이랑 그 지역의 특징을 알면 사실 데이터만 보고 결론을 딱 내리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딱 어느 하나만 보고 그럼 여기가 이게 아니네. 좀 복합적으로 좀 상황을 그쵸.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수도권 보는 사람이야. 근데 향후 가격 방어도 잘 되고 일자리 수가 좀 증가하면서 여러 요소 교집합이 좋은 요소의 교집합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긁어 모으는 거죠. 데이터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저는 딱 그 나온 지역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중에 했을 때 먼저 갈 지역 수도권은 누구 지방은 누구가 저는 이제 리스트가 이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지방을 준비를 해왔네요. 알겠습니다.